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4월 12일 목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내 숙소 정비를 위한 공사장비 반입을 놓고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신안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서는 오늘 정의당까지 사퇴 촉구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치부 박소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셈이네요. 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먼저 국민편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글귀를 적고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라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민주당의 초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잡고 민주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박영선 우상호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인식을 깨고 당심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제 3인의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요. 대세론 대 변화론의 대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박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 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내세웠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동안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26위로 추락했지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상승했다면서 향후 4년 동안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육과 초등생 방과 후 돌봄 공공책임제,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선 상대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 또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거세다면서 3선 피로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만큼 대세론을 뒤집을 반전의 기회는 있다면서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내일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박 시장의 양점으로 꼽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주거정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서 오늘도 국회가 시끄러웠어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금융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강행한 인사가 김기식 원장이라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체제 변혁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유 출장 의혹 공세에 이어 이념 성향까지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정의당도 오늘 김기식 원장의 잦은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했는데요.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한 개인 능력은 있지만 칼자루를 질 자격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퇴를 촉구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야4당이 모두 김 원장의 거취를 문제 삼고 나서자 민주당은 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질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더욱 난감해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실업률, 대입제도 개편 등 최근 불거진 현안과 함께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박소희 기자였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은 공사장비를 기지 안으로 반입하려 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박교에서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을 해산하려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주민이 목을 다쳐 119 구급차에 실려 김천의료원으로 후송되는 등 주민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부 경찰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막대기로 만든 격자형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가 경찰의 해산 작전에 맞섰습니다. 경찰은 한 명씩 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산을 시도했는데 주민 등의 저항이 너무 심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측 대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을 우려해 파견된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은 충돌 현장에 직접 들어가 양측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자 국방부와 경찰은 오후 12시쯤부터 해산작전을 멈추고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소성리 상황실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 철회 평화회의 회원 200여 명은 오늘 아침부터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격렬하게 저항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장병 숙소에 비가 새는 것을 막고 오폐수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장비를 들일 계획입니다. 오늘 안에 트레일러 12대와 덤프트럭 8대, 미니버스 등 차량 30여 대를 사드 기지로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미국 측 파트너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발표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방미 목적은 이번 주부터 백악관으로 출근하기 시작한 신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정 실장은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나 양국 안보사령탑 간의 한 라인 구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볼턴 보좌관과 완벽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전임 맥메스터 보좌관과 한 라인 체제를 유지하며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었습니다. 백악관도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 측 파트너를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만남이 성과를 거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간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돼 있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은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무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되 환율 급변동 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4월 환율 보고서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군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7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이상에서 15톤급 어선 2007 연흥호가 전복됐습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탄자니아 선적 498톤급 냉동 화물선과 충돌한 겁니다. 연흥호에는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40여 분 뒤인 새벽 1시 25분쯤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아침 8시 26분과 37분쯤 해경 잠수부들은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현재 선원 6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해양특수구조대와 경비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들을 목포로 이송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연흥호가 경유 2,000리터를 싣고 전복돼 2차 오염 사고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 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 계좌 가운데 금융실명법이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져 삼성 임직원 명의로 전환된 증권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계좌에 입고돼 있던 계열사 주식은 당시 가액 61억 8천만 원어치, 현재 기준으로 2,5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실시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50%인 3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제주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무령아리 오름 부근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 54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탑승객인 관광객 12명은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어 4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열기구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탑승객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공급된 상가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분기 분양된 상가는 3.3제곱미터당 3,306만 원으로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7개 상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4,385만 원에 공급됐고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하남 미사, 화성 동탄 2신도시 등에서는 29개 상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3,281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수요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2시의 취재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